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회의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뉴스타파라는 매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검찰 등을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래서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특활비 사용 관련된 자료 중에 일부를 받아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예. 뉴스 보도 접했습니다.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께서 백지 영수증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질의를 했는데, 백지 영수증이라는 게 뭡니까?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 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쪼개기 결제 의혹이 있다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면 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어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 저거 말한 거요, 저거 다 진짜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김어준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짜 헛소리죠.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식당 이름만 안 보이는 거예요. 결제 시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취재해봐야 돼요. 이거는 과학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후속 취재 사항이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관하고 무관한 사항이에요. 대통령이 쓴 돈인데 뭐. 자, 저는 침묵했다고 좀 기록해 주십시오. 김어준 씨 굉장히 좀 즐거워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는요, 박원석 의원님, 그래서 김어준 씨의 저런 주장을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법무부가 공개한 그 업무 추진비 영수증을 봤더니 61%가 거의 백지더라. 안 보이더라. 이걸 이제 질의했더니 잉크가 날아가서 그렇다. 예. 라고 이제 답변을 한 거고. 그런데 그 잉크 날아간 것과 무관하게 왜 결제 그 일자와 주소, 장소, 금액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 그랬는데 네. 상호하고 시간을 가렸냐. 네. 이게 대법원 판결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아마 김어준 씨는 후자를 지적한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그게 대법원 판결 취지하고 부합한다. 예. 일시, 장소, 주소 다 공개했고 다만 상호하고 시각만 가린 건데, 또 이 정보공개 청구를 원래 했던 시민단체에서는 예. 상호 시각 가린 게 그 판결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에요. 이 논란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61%가 거의 백지 상태로 영수증이 왔다는 걸 두고서 잉크가 날아가서 그렇다는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구내식당 거는 다 있어요. 허허. 구내식당에서는 특수 잉크여서 그럼 구내식당에서 결제한 거는 다 내용이 남아 있는데 예. 외부에서 결제한 것만 잉크가 날아갔다? 이게 믿기가 어렵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법무부가 이 정보공개에 성실하게 협조하려고 했다면 예. 지금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그렇다면 원본을 볼 수 있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또 그건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드사에 결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예. 그거 다 뽑아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실제 검증에 성실하게 응할 의도가 없는 거고, 예. 법 기술자답게 그런 기술적인 발언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무부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면 법적인 이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글쎄요, 정미경 의원님. 제가 볼 때는요, 김어준 씨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수증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봤으면 저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김어준 씨가 그 법무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 영수증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라고 진짜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 법무부 그 당시 그 영수증, 검찰에서 그 업무 추진비로 물론 오래된 일이지만 했던 그런 영수증 많이 우리가 보관하고 철하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 보면 오래 지나면요,
그게 지금 흐려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만 자꾸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예. 그거를 갖다 백지라니요. 세상에 무슨 영수증이 이렇게 백지 같은 거 내놓고 나서 영수증이라고 누가 그걸 법무부에서 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게요. 그 재판에서 판사가 다 알아가지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 백지인지 뭐 어허. 잉크가 날아갔는지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 판사가 판결에 다 적용할 거거든요. 예. 그때 보면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님 이제 개인 주장을 이제 주신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전에도 김어준 씨를 콕콕콕 집으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난해 11월 목소리부터 시작하는군요. 들어보시죠.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서 계속 제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일전에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뭐 최근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인들이 여러 방향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등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글쎄요, 김어준 씨가 언론인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건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든 또는 그 표현의 자유든 네.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이렇게 보이로 퍼뜨릴 이런 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 법무부 고발한 거는요. 예. 그 정보원기 판결문에 보면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다른 거는 공개하는데 상호하고 시간은 비공개 취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가리고 낸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마치 이게 그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저는 명백한 가짜뉴스고 이번에 김어준 이분이 상습적이에요. 옛날에 2012년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졌잖아요. 예. 이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더 플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월호 그날 바다 이것도 이게 고의 침몰을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생태탕,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최근에 한기호 의원까지 도저히 가짜 뉴스를 이렇게들 상습적으로 내고도 아직 이게 처벌 구속 안 되는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예. 이번에야말로 진짜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사해서 거기에 제값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안타까운 그 네. 선생님의 네. 그 죽음 앞에서 그 뭐 여당의 삼선 의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한기호 중대한 의원. 문제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런 예, 예. 거는 김어준 씨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이 검찰의 업무 추진비 특활비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고 오랜 세월 3년 5개월 만에 지금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겨서 그나마 공개를 한 예.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불완전하게 답변하고 뭔가 감추려 하고 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본 공개하고 카드사에서 받아다가 당당하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당당하면 뭐 나와서 대질신문이나 이런 얘기는 민주당 보고 계속 얘기하면서 아하, 예. 왜 검찰은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김어준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저 바다가 있는 부산으로 한번 향해 보시죠. 만나보시죠.